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 1회 1회의 1작업을 데이터 입력까지 하고 나서 말이죠. 지금 1번 문제 순위 구하는 랭크 EQ 함수, 그 다음에 비고라는 문제는 year라는 함수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입주일에다가 계약 기간을 더해서 그 연도에가 2020 미만이면은 재계약,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3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이 자리 3번 문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저장했던 1회 그리고 하이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 같이 열어주시고, 네, 여기 3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열어주셨나요? 네, 다 열어주셨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의 평균을 구하라. 정의된 이름 보증금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sum if와 count if로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sum if로 먼저 더하고 count if로 개수를 세서 나누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 상자에 이름이 보증금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요 이름을 이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우선 보증금의 합계를 먼저 구하라 이거죠. sum if로. 그런데 2026년 이후에 입주한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여기 입주일이 있는데 입주일에서 2016년 이후에 입주한 거에 보증금만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셀 포인터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니콜 SUM sum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 앞에서 언젠가 수업할 때 실무에서는 이름을 정의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름을 내가 보증금이라고 했는지 그냥 보증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그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검색하는 키가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수업할 때 그 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한 적 있죠. 자, 여러분 F3을 눌러보세요. F3을 딱 누르면 이름 붙여넣기라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파일에는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증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름을 만약에 5개를 정의해 놨다 그러면 이 밑에 5개의 이름이 쭈루룩 보이게 돼 있어요. F3키예요 그게. 지금 알아보니까 F3. 자, 그래서 보증금 보이죠? 더블 클릭 하면은 보증금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F3 안 하고 그냥 타자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마우스로 보증금을 이렇게 이 자리를 드래그 해줘도 이렇게 입력이 되죠. 예,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실무할 때는 F3이 필요할 거예요. 자, F3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아유, 근데 sum이 아니죠. 자, 백스페이스로 지우겠습니다. sum if를 써야 되는데 다시 sum if 더블 클릭합시다. sum if 잘못 들었어요. sum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sum if 다시 해주세요. sum if 지우고 sum if 다시. 자, range가 뭐였어요? 이게 이름을 이용한다. range는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sum if의 인수 도움말. 아까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썸렌지에서 썸렌지에서 보증금이라는 이름을 이용할 거고요. 앞에 있는 렌지는 뒤에 나오는 이 조건에
맞는 것을 검색할 범위입니다. 그러면 입주일을 범위로 줘야죠. 자, 렌즈는 입주일입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주세요. 여기서 검색하라 이겁니다. 콤마. 자, 조건입니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요? 입주일이 2016년 이후에 입주한 보증금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요. 조건을 2016년보다 크거나 같다 이후면은 2016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2016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줘야 되는데, 2016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 2016년 1월 1일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거나 같다. 2016년 1월 1일 이 조건이 먹힐까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썸렌지는 F3 눌러서 보증금 이렇게 한번 이용해보고 괄호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식에 문제가 있어요. 역시 조건이 틀렸죠? 조건에 지금 커서가 딱 같습니다. 자, 2016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려면 여기 데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데이트 함수. 그래서 크거나 같다 앞뒤에다가 요거 입력하고 큰 따옴표, 그 다음에 %,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 DAT 데이트 함수 써야 되지 않을까요? 2016, 1, 근데 왜 데이트 함수 쓰라는 말을 안 했을까? (1월 1일) 그리고 한번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합계가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1억 4,500. 자, 2016년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면 클릭, 2, 4, 5 2016년 이것도 있죠. 클릭 이렇게 되죠. 340 2016년 이후에 입주한 보증금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입주일이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이거 연산자를 제가 거꾸로 썼어요. 자, 아까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왼쪽으로 크거나 같다 하고 뒤에 데이트 2016년 1월 1일. 그런데 함수는 데이트 함수 쓰라고는 안 했는데 그게 좀 찝찝하네요.
sum if하고 count if만 쓰라고 그랬는데 데이트 안 쓰고는 이게 조건을 줄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정답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3억 4천 나오죠. 자, 수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2016년) 이후에 입주한 보증금의 합계 이렇게 구한 다음에 뒤에서 count if로 나눠주면 됩니다. 뒤에서 또 나누기 COU, 네, COU 하고 count if 찾아보겠습니다.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렌지는 아까하고 똑같이 입주일 주시고 콤마 조건은 앞에 있던 이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씁니다. 요 조건 컨트롤 C 해가지고 뒤에다가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입력 완료하면 6,800만원이 평균이 나옵니다. 요렇게. count if의 렌지는 입주일을 모두 범위 주시고 뒤에 조건은 2016년 1월 1일 이상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함수를 쓰라는 말은 안 나오고 요 문제에서는 지금 sum if하고 count if만 쓰라 그랬는데 데이트 안 쓰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한번 제가 정답을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찝찝해네요. 자, 파일 열기에서 출제 유형이 아니라 이게 모의고사 문제죠. 일회 모의고사. 데이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 아까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그거나 같다. 2016년 1월 1일. 아,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안 넣었나 우리가 아까요?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데이터 함수를 사용했는데 지금 정답을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자, 데이터 함수를 안 쓰고 이렇게 2016-1-1 뒤에다가 큰 따옴표. 네, 이 조건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데이터 함수를 쓰지 않고 2016-1-1 큰 따옴표. 아, 똑같이 나오네요. 아까도 6,800 나왔죠? 네, 6,800만원.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안 됐, 큰 따옴표를 앞뒤에 안 넣었었나요? 네, 큰 따옴표를 앞뒤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이후에 입주한 거 할 때 이렇게 주어도 되고 데이터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데이터 함수를 사용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데이터 함수 쓰면은
요게 아마 20점은 다 못 줄 것 같아요. 데이터 함수 쓰라고 안 했으니까 데이터 함수 없이 2016년 1월 1일 이후를 이런 조건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줘도 되고, 함수를 이용한다면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n% 넣고 그 다음에 데이트 가로 열고 2016,1,1 하고 가로 닫고, 요것으로 조건을 만들어도 아까 되었었습니다. 그죠? 네. 자, 3번 문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는 것은 이 sum if의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보증금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된다. 네. 이 sum if, count if 모두 이 조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조건 주는 거. 네.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의 평균 반올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이랬습니다. 라운드 맨 나중에 쓰면 되고요. dAverage를 이용해라 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의 평균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자, 월 임대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월 임대료. 제조업종이다 하는 것은 여기 업종, 이걸로 조건을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의 평균을 dAverage 함수를 이용해라 하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를 줘야 돼요? 전체를 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DAV 하면은 dAverage 보이죠? 더블 클릭. 자,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레코드 전부를 범위를 줍니다. 여기까지요. B4부터 J12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콤마 인수 구분하시고 필드라는 것은 항목이죠. 우리는 무엇의 평균을 구할 겁니까? 임대료, 월 임대료. 마우스로 여기 월 임대료 이 자리를 콕 찍어주세요. 그러면 H4 입력됐죠? 콤마 찍으시고 크리테리어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업종이 제조인 거 이 자리를 범위로 줍니다. 자, 마우스로 C4부터 C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입력 완료 하시면 괄호 닫히죠. 117500 나옵니다. 자, 그런데 라운드 함수를 왜 쓰라고 했을까요? 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쉼표 스타일 한번 붙여볼게요. 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1000단위, 만 단위. 그러니까 117 5,000원은 라운드니까 반올림 하라는 거죠. 반올림해서. 그러면은 118만원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18만원이 되도록 해라. 1000자리에서 만 단위로 반올림해라 그러니까 118만원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자, 수식 입력줄에 니콜 바로 뒤쪽을 클릭하시고 ROU 하면은 라운드 보입니다. 자, 라운드 더블 클릭하시면 라운드 괄호까지 열렸죠.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넘버는 이 수식 전체를 넘버로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콤마를 찍으시면 돼요. 뒤에다가 콤마 찍고 넘버 디지트는 자릿수죠. 자릿수는 우리가 만의 자리면은요, 자릿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르 자리가 0입니다. 이르 자리가 0이면 0, 1, 2 하면은 백의 자리죠. 3, 4가 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주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만의 자리네요. 자, 입력 완료 하시면은, 네, 118만원. 아까 뒤에 117만 5천원이 5가 반올림 되어서 118만원으로 나옵니다. 맞았죠? 그래서 먼저 d-average 함수를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 다음에 뒤에다 나중에 라운드를 덮어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네, 다시 해야 되겠다든가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다음에 이제 몇 번인가요? 5번 문제 이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 자, 5번 문제.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 월 임대료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를 쓰라고 그랬죠?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리콜 LA 라지 보이면 더블 클릭. 라지의 첫 번째 인수는 array라는 것이죠. array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쭉 범위 주셔라 이거예요. 월 임대료 H5부터 H12가 array가 되겠습니다. 콤마 찍으시고 K 몇 번째? 세 번째로 비싼 거죠? 3 하시고 가로 닫고 또는 입력 단추 누르시게 되면은 요만큼, 네, 160만원인가요? 네, 이것이 세 번째로 비싼 월 임대료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걸 표시 형식을 바꾸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여기는 그냥 숫자를 판독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대로 두는 것 상관없어요. 다음에 계약 기간을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H14셀에 선택한 업체명에 대한 계약 기간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림이 선택되어 있으면 무림의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vlookup으로. 자, 여기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하신 다음에 리콜 VL 하면은 vlookup 보이죠? vlookup 더블 클릭합니다. 자, vlookup의 인수 도움말을 보면 첫 번째는 lookup value 찾는 값은 이걸 찾아야 되니까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H14 여기가 lookup value가 되고요. 콤마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업체명을 가장 왼쪽에 두고 계약 기간까지는 찾아야 되니까 계약 기간보다 더 주는 건 괜찮지만 계약 기간보다 덜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명부터 끝까지 주셔도 되고 계약 기간까지만 범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준 다음에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여기를 범위를 여기서부터 줬잖아요. 여기를 1, 2, 3, 4, 5에서 계약 기간은 5번째 있으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5가 됩니다. 그랬죠? 5 입력하시고 콤마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찾는 값이 문자일 때는 정확히 일치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 네, 그러면 네, 다 주었습니다.
입력 완료 해볼까요? 그러면은 무림의 계약 기간은 3 하고 나오죠. 자, 여기 유효성 검사했던데 클릭해서 만도로 바꿔보세요. 3 만도도. 예, 뭐 삼성으로 바꿔보세요. 삼성 4 이렇게. 예, 계약 기간이 딱딱 여기에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림으로 맞춰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1번부터 6번 6개 했습니다. 하나당 20점씩이에요. 그래서 다 맞았으면 120점. 네. 그리고 입력한 게 100점. 그래서 220점. 마지막 하나 20점짜리가 뭐예요?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월 임대료가 160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랑 굵게 하라. 자, 이 수식에 의한 조건부 서식을 줄 때는 데이터 범위를 여기는 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주면 안 돼요. 안 주고 어디만 줘요? 실제 레코드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5부터 J12까지만 범위를 줘야 돼요. 수식에 의한 조건부 서식 줄 때 데이터 범위는 꼭 이렇게 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갈까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죠? 홈 탭에 스타일 그룹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요. 새 규칙 누르시고요. 새 서식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그 밑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여기 클릭한 다음에 니콜. 자, 니콜을 했으면 우리 조건이 뭐였죠? 월 임대료가 조건이었죠? 월 임대료의 첫 번째 데이터를 무조건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면 HO가 이렇게 입력되죠? HO. 그런데 이 HO를 이대로 두면 안 되죠. 5자 앞에 있는 달러는 이거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워도 되고, 여러분이 F4를 딱딱딱 눌러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올 때가 있죠. H 앞에는 달러를 그대로 붙여주고 행번호 앞에 있는 5자 앞에 있는 달러 표시만 없는 형식을 취해야 돼요. 이러한 혼합 형식을 혼합 참조 형식을 취해 준 다음에 16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줘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1600000이라고 넣어야죠. 이렇게 160만원 이상.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서식 단추를 누릅니다. 서식. 글꼴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색깔은 파랑, 표준색에서 파랑 정확히 눌러주시고 굵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을 파랑으로 해주시고 굵게는 이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또 확인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160만원 이상인 레코드 전체에 대해서 모두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3개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감독관이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랬죠? 저장 눌러 주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이 있습니다. 요 디스켓 모양. 이거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어제 제가 코아스 보여드렸잖아요. 밑에서 코아스 딱 띄운 다음에 여기서 답안 보내기 단추 딱 눌러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눌러서 전송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코아스 실행 안 해놨어요. 네,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시험 풀기 전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코아스를 먼저 실행해 놓고 시험을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1작업을 이렇게 해서 다 끝냈는데요. 자, 아직 따라 못했다든가 다시 한번 답을 보여달라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볼까요? 3번이요. 3번, 이거 좀 저도 여기서 버벅거렸는데, 네. 3번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sum if로 합계를 먼저 구하고요. 나누기 한 다음에 뒤에 count if로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썸리프의 기본식은 첫 번째 인수는 렌지. 렌지는 25부터 212가 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어, 조건인데, 조건은 이와 같이 큰 따옴표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2016-1-1 큰 따옴표. 네, 이것을 조건으로 줬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요 보증금 이 자리는 세 번째 인수인데 덧셈할 범위죠. 썸렌지. 썸렌지라고 그러죠. 덧셈할 범위. 자, 그래서 렌지, 크리테리어, 썸렌지.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주면 되고요. 카운트 if는 인수가 두 개입니다. 앞에 있는 25부터 212는 이건 렌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2016년 1월 1일 큰 따옴표, 이거는 크리테리어, 조건. 네. 그래서 범위, 조건, 이것이 카운트 if의 인수였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셨나요? 3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작업 다 마쳤습니다. 240점이에요. 240점. 네. 우리 500점에서 이제 절반 했어요. 절반. 다음에 2작업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야죠. 예. 시험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의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여러분 1작업에서 B4부터 H12를 이렇게 범위 주겠습니다. B4부터 H12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야죠. 복사. 그리고 나서 제2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2작업 시트가 하얗게 됐죠? 활성화된 거죠?
B2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자, 열의 너비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요. 이 복사된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만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열 너비가 같아지는데요. 근데 보증금하고 이거 좀 더 좀 넓혀 줘야 되겠네요. 임대료. 예.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는 이 열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적당하게 넓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 성공하셨죠? 그러면 조건을 보겠습니다. 1번 고급 필터. 업종이 IT이면서 월 임대료가 90만원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범위를 B13셀에 입력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업종과 월 임대료라는 필드를 복사해야 됩니다. 업종이 여기 있고 월 임대료가 떨어져 있으니까 업종을 먼저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월 임대료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3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업종 필드와 월 임대료 필드가 이와 같이 나란히 복사가 되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B14에다가는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IT라는 걸 입력해야죠. 네, IT 위에 거 하나 복사에다 쓰면 더 쉽습니다.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아니면 IT라고 타자해도 상관없어요. 오타 없이 정확히 타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서는 AND 조건이죠. 그래서 나란히 놔야 됩니다. 옆에 월 임대료의 조건은 90만원 이하라는 거죠. 90만원 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90만원. 이렇게 해야 90만원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거나 같다 900000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을. 이면서라는 건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평으로. 고급 필터에서는 또 이 조건을 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 조건을 정확히 만들 줄 알아야. 자, 이제 복사 위치는 B18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데이터. 자, 여러분의 셀 포인터는 현재 어디가 있어야 돼요? 위에 데이터베이스 쪽에 있어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어디로 가죠? 필터는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라는 메뉴 탭을 클릭하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 클릭합니다.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 되죠. 목록의 범위는 처음에 셀 포인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놓았기 때문에 목록의 범위는 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조건 범위 입력창을 클릭하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자리를 드래그 하면 되죠. 그러면 제2작업의 B13부터 C14. 다음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는 B18을 클릭해 주면 여기에 제2작업 B18 들어가죠. 이제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 자, 업종이 IT이면서 월 임대료가 90만원 이하인 데이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밑으로 복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표서식 문제 해야죠. 조건 2번 표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 밑에 추출된 이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범위가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홈 탭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을 해라 이겁니다. 여기 눌러서 페인트통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 표준색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모두 제거하고 어디로 가요? 여기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 클릭을 하시면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보통의 몇 번이에요? 6번. 보통의 6번째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머리끌 행과 줄무늬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기본값이기 때문에 언제나 머리끌 행과 줄무늬가 엑셀 2016은 자동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작업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우리가 완료했는데 80점, 아까 240점에다가 이제 320점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제 300점을 넘었으니까 C등급은 B등급이죠. B등급은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B로 합격이 됐어요. B로. 다음은 3작업 보겠습니다. 자, 3작업 밑에 작업을 볼까요?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죠? 자, 여러분 이 작업을 지금 했는데 이 작업이 아직 안 되신 분 또는 이 작업에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먼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 작업 다 오케이죠? 자, 이제 3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조건: 입주일 현재 업종별 업체명의 개수와 보증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입주일 및 업종별 업체의 1작업에 가야 돼요. 1작업을 이용해야 되니까 1작업에서 범위를 어디로 주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여기만 범위를 딱 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범위 주시고 피벗 테이블 문제는 삽입으로 가서 위에 삽입 메뉴 탭에서 표에 가가지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나오죠. 표의 범위는 아까 범위를 미리 주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야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에 뭘로 해야 돼요? 위치는 3작업. 3작업에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B2에 만들었죠? B2 클릭하시고 확인해주면 3작업의 B2에 디자인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오른쪽에 보이고 왼쪽에는 테이블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선생님 선생님 네네. 저 대상 참조 영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뜨는데요. 대상 참조 영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1작업 시트의 범위가 지금 요 범위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메시지가 요러한 그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창과 또 이런 표 형식 이런 모양은 안 나타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 근데 기존 워크시트 누르면요. 예. 시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저 지우고, 자, 저도 지우고, 자, 1작업에 가서 범위를 다시 한번 줘봅시다. 이렇게.
여기 필드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주고 나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 딱 클릭을 하면 이 표의 범위가 이렇게 보이는, 저거하고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제1작업 느낌표 B4 J12 표의 범위 같습니까? 여기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서 기존 워크시트 여기를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여기 위치에다가 커서를 집어넣고 클릭해 놓고 제 3작업 시트를 여기 3작업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B2 셀을 클릭을 해요. 이렇게 여기를.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 생겼어요. B2를 안 눌렀어요. 아, B2를 안 눌렀어요. 네, B2를 안 눌렀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보면서 밑에다가 행과 열을 배치하는데, 자, 입주일, 네, 입주일을 행에다 끌어다 놓으세요. 입주일 행에다가. 그 다음에 업종별 업종을 열에다 끌어 놓으세요. 업종 열에다 업종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IT, 제조, 서비스 이런 게 나오죠. 업체의 개수. 그러면 이제 업체를 여기 값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업체가 업체의 개수. 업체명이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네요. 업체명 끌어다가 값에다 놔요. 업체명의 개수 와 보증금의 평균. 이제 보증금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업체명 밑에다가 놓습니다. 보증금을 끌어다가 값에 업체명 아래에다 놔요. 네, 디자인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증금이 합계니까 평균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값 필드 설정 가신 다음에 여기를 평균으로 고쳐줍니다. 평균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증금도 평균, 네, 업체명은 개수로 지시대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걸 보면서 여기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조건 1번 끝났어요. 이제 조건의 2번입니다. 입주일을 그룹화하고. 자, 입주일을 그룹화하라. 그러면 입주일이 여기 있죠.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룹 가운데 있습니다. 그룹 클릭하면은 그룹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연도만 그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도 해제하고 분기도 해제하고 연도만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도록 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2015, 16, 17, 2018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자, 조건 2의 앞부분 했고요. 뒷부분 업종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해라. 자, 업종이 이거죠. IT, 서비스, 제조. 어떻게 했어요? IT가 맨 앞에 간 건 맞는데 서비스는 맨 뒤로 가고 제조가 그 다음이 서비스를 맨 뒤로 보내볼까요? 자, 여기 E3 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끝으로 서비스 이동하면 어떨까요? 끝으로 이동. 끝으로 서비스 이동 하니까 제조 올라오고 서비스 끝으로 갔죠. 정렬되었습니다. 자, 조건의
2번까지 우리 했습니다. 조건의 2번까지. 예, 조건의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조건의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 요걸로 채우시오. 자, 이거는 어디서 했어요? 피벗 테이블의 중앙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맨 밑에서 두 번째 메뉴로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왔었습니다.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에 이거 넣는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4번에 있는 행의 총합계 지우는 것도 여기서 미리 하고 갈게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총합계의 행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면 됩니다. 여기를 해제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지금 우리가 조건 4번의 앞에까지 한 거예요. 행의 총합계 지우기까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나머지 사항들을 봅시다. 열 레이블의 업종이라고 타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행 레이블에는 입주일이라고 타자하시고, 나머지는 보니까 숫자가 전부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쫙 범위 주시고 쉼표 스타일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전부 가운데로 왔네요. 자, 맞춤에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 업체명을 앱체명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도 업체명이 앱체명, 네. 고쳐주면. 네. 업체명으로. 네. 여러분 어때요? 이대로 두면 네, 출력 형태 똑같죠? 네. 그래서 또 저장하고 전송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게 80점이에요. 그러면 앞에 1작업 240, 2작업과 3작업 각각 80, 160. 그러면 지금 현재 400점이죠? 네. 지금 400점 맞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A등급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A등급일까? 감점 하나도 없이 쭉 했다면 A등급 확실하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데이터 함수 섞기 때문에 여기서 20점은 다 못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10점 깎였다 치고, 네, 그래프 제 4작업에다가 모양만 갖춰놓으면 이제 A등급 40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A등급 맞기 쉽습니다. 400점 이상만 되면 여러분 A등급이에요. 예. 그런데 만점을 맞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만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점 맞는 사람. 예. 저는 만점 아마 못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4작업 어때요? 여기 피벗 테이블 여러분 우리 연습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항상 패턴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연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 별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이게 또 만만치 않죠. 자, 161쪽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이랬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우리는 콤보형으로 하면 됩니다. 이 엑셀 2016에서 콤보가 묶은 세로예요. 자,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의 이름을 바꾸시오. 자, 1, 2, 3번을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1, 2, 3번을 자, 어떻게 하시느냐? 1작업에 가셔가지고 밑에 출력 형태를 봅니다. 무림, 만도, 대우, 삼성. 무림, 만도, 대우, 삼성. 자, 그러면 업체명을 가지고 여기 B4부터 무림, 만도까지 B6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 버튼을 놓고 왼쪽으로 컨트롤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대우하고 삼성을 찍어줍니다. 대우, 삼성. 그리고 이것과 대칭이 되도록 밑에 법례를 보니까 월 임대료 그리고 계약기간입니다. 월 임대료와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가까이 있으니까 계약기간부터 대칭이 되도록 범위를 주세요. 그 다음 월 임대료도 대칭이 되도록 범위를 주세요. 자, 이처럼 범위를 주셨으면 바로 삽입 차트에 추천 차트 들어가셔서 모든 차트 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콤보, 여기서 바로 밑에 법례를 보시고 꺾은 선이 계약기간이구나. 계약기간을 차트 종류를 꺾은 선 네 번째 걸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조축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임대료는 막대구나. 임대료를 꺾은 선이 아닌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모양이 다 나옵니다. 모양 나오셨죠?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제1작업 시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동,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나오면 새 시트, 위로 새 시트 누르고 여기다가 제4작업이라고 입력한다. 새 시트에 제4작업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4작업이 제1작업 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으시면,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1, 2, 3번이 해결된 거예요. 조건의 1, 2, 3번. 다음에 4번의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매번 이거네요. 자, 레이아웃은 어디서 해요? 여기입니다.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 3번이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클릭. 스타일은 여기 바로 차트 스타일 있죠? 거기 첫 번째 1번. 이 스타일 1번. 그냥 눌러만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 5번으로 넘어갑니다. 조건 5번. 선생님, 영역,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버전이 다르면 색깔도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버전이 다르면 여기 지금 기둥의 색깔도 옛날에 제가 엑셀 2010으로 수업할 때 아마 파란색으로 처음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엑셀 2010에서는. 그럼 시험지도 달라요? 시험지요? 네.
저기는 그 시험을 접수를 무슨 버전으로 접수하셨어요? 2010. 2010? 네. 아, 그러면 집에 있는 프로그램도 2010인가요? 네. 시험지는 같습니다. 네. 그 시험지는 2016 위주로 시험지가 나와요. 시험지는. 네. 그래서 지금 2010에서는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중축 혼합형으로 차트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기둥의 색깔도 좀 다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옛날에 2010으로 할 때 기둥 색깔이 달랐었어요. 자, 5번은 차트는 글꼴은 굴림 10일, 채우기 효과 질감 편지지죠. 자, 차트 영역이 여기입니다. 클릭하시고 홈 탭에 가서 여기를 굴림으로 타자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그 옆에 크기는 11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뭐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감 편지지 해야죠. 네. 자, 여기 차트 영역 클릭했으면 어디로 가요? 서식, 도형 채우기, 맨 밑에 질감 있죠? 예. 서식, 도형 채우기, 질감. 요거 2010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는 거는. 질감의 편지지 어딨나요? 네, 여기 있네요. 이게 편지지입니다. 갖다 대면 편지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질감의 편지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는 흰색. 그림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안쪽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테마색의 첫 번째 있는 흰색 배경 1 클릭. 그러면 5번까지 했습니다. 우리 5번까지. 다음은 6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을 글꼴은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배경 1. 네, 테두리 주는 거 똑같죠? 자, 제목,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컨트롤 A 모두 범위 준 다음에 타이핑을 해요. 제조 슬러시 서비스 띄우고 업종 띄우고 계약기간 띄우고 및 띄우고 월 띄우고 임대료. 네, 제목 텍스트를 모두 입력하신 분은 컨트롤 A 해가지고 범위 주죠. 그리고 나서 홈 탭에 가서 글꼴과 크기를 줍니다. 도둠 엔터. 크기가 20 엔터. 굵게 여기 굵게 클릭. 채우기 흰색 여기 흰색 채우기 여기. 테두리는 어디서 줘요? 서식. 여기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은색 눌러주면 테두리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제목이 된 거예요. 제목에 글자색 뭐 검정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다음 서식 7번 보겠습니다. 7번. 계약기간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네, 우리는 이미 콤보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여기 보조축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미 콤보로 들어와 있고요. 2010을 쓰시는 분은 이때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계약 기간이라는 기둥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여기 왼쪽에 차트의 종류에 가서 바꿔주면 돼요. 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네모로 하고 크기 10으로 하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네모로 하고 크기를 10으로 해라. 그러면 이 꺾은 선의 선을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맨 밑에 있죠? 데이터 계열 서식. 자, 오른쪽에 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페인트 통 누르시고 표식이라는 요 꺾은 선 표식을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표식 옵션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요. 표식 바로 밑에 있습니다.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을 눌러서 형식의 목록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네모가 맨 위에 있습니다. 네모 클릭. 그리고 밑에 크기를 5가 아니라 10으로 고치세요. 네, 엔터 치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라는 거 있었죠? 예. 눈금선이 어디에요? 여기죠? 눈금선 딱 클릭하시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들어가서 대시 눌러가지고 파선 여기 네 번째 있었습니다. 클릭해 주고요. 뭐 흐릿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연습할 때는 검은색으로 바꿔줬는데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검은색으로 하라는 말 없으니까 좀 흐릿하게 들어간 겁니다. 회색으로. 그 다음에 축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습니다. 축 형태, 예, 축의 출력 형태. 자, 밑에 보니까 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만도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은 선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Y축 보겠습니다. Y축이 말이죠. 이상합니다. 자, 먼저 자릿수가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로만 표시해야 되겠죠. 자, 여기 숫자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이 보이는데 맨 밑에 표시 형식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서 아래로 또 스크롤 해보세요. 소수 자릿수가 2로 돼 있잖아요. 이걸 0으로 고쳐주세요. 0 엔터하면 반영이 됩니다. 네, 회계 스타일은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테두리도 들어가야죠. 여기 클릭하시고 다시 여기 도형 윤곽선 검은 선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보조축은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 예. 근데 제 거는 왜 이럴까요? 1, 1, 2, 2, 3, 3? 많이 이상합니다. 제 거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도 선을 좀 넣어주시고 윤곽선 검은 선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 들어가서 여기 최소가 0이고 최대를 5로 바꿔야 되겠네요. 저는 4.5로 되어 있네. 이게 5로 엔터. 그 다음에 주 단위를 1로 해야 되겠네요. 주 단위가 0.5가 아니라 그냥 1 엔터. 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선을 넣는 거 눈금이죠. 눈금 눌러서
주눈금을 바깥쪽 해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눈금이 만들어지죠. 네, 요렇게 고쳤습니다. 눈금의 바깥쪽 주눈금을. 네, 자 이제 축을 다 완성을 했는데요. 선생님, 네네. 그 Y축에서 저는 맨 밑에가 0으로 표시되거든요. 아,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아, 오른쪽 여기요? 네. 네. 뭐 0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다시 이 숫자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 들어가서요. 맨 밑에 표시 형식을 눌러보셔서 표시 형식에 이것이 회계로 되어 있으면 0 대신에 하이폰이 나옵니다. 범주를 회계로 바꿔보세요. 숫자가 아닌 회계로. 그러면 여기가 0이 아닌 하이폰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기호를 또 바꿔줘야 되나요? 없음으로? 밑에 기호는 없음으로 바꾸니까 아까 W가 사라졌어요. 아, 예. 기호. 예. 기호가 여기 통화 기호. 예, 없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서식이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뭐가 지금 현재 여기 레이블 값을 여기 빼먹었네요. 우리 그거 지시가 어디 없었나요? 레이블? 레이블 값 표시하라는 게 7번에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여기다가 레이블을 표시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 꺾은 선에 여기를 한 번 더, 2번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요소만 선택이 된다 그랬죠? 요소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가라 그랬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여기에만 레이블이 추가되는데 이게 위로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요소 데이터 레이블 서식,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면 여기에 레이블의 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 해주면 위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끌어다 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번 다 끝났습니다. 네, 7번 레이블 값까지. 다음에 8번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범례명 이거 바꾸는 거 기억나시죠? 계약기간 단위 연을 그대로 타이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 디자인 탭을 눌러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누르면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가셔서 범례 항목 계열이라는 그 방에서 계약 기간을 편집해야 되니까 계약 기간 클릭하시고 위에서 편집, 그리고 계열의 이름을 여기다가 직접 그냥 타자를 하면 돼요. 계약 기간 가로 열고 단위 연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자, 밑에 계약 기간 이제 한 줄로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조건이 있죠. 타원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네, 그려보세요. 삽입, 도형. 설명선은 맨 밑에 있습니다. 타원형 세 번째 있어요. 클릭하시고 위치를 잡아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 꼭지점을 일로 잘 빼주시고, 크기 잘 조절하시고 위치도 조절하시고 모양을 좀 만든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최대 임대료 컨트롤 A 모두 범위 주고 글자 색은 홈 탭에 가서 검은색, 바탕은 흰색, 여기서 페인트 통으로. 그 다음에 모두 가운데 오게 해야죠. 맞춤에 가운데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타원형 설명선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가 있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네, 나머지 사항 쭉 둘러보시고 네, 더 이상 손볼 게 없구나. 저장하시고 마지막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답지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게요. 제 4작업의 답지에서는 네, 네, 우리 작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1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제가 100점이에요. 이 차트가 100점. 그래서 모두 500점. 네, 500점으로 총점이 구성되어 있고 400점 이상이면 여러분의 목표인 A등급은 400점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의고사로 이제 2회, 3회, 4회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숙달을 하는 연습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내일도 모의고사 2회 진행을 같이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